대한민국 청년들의 현 주소는 참혹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정말 안전합니까? 아니면 시한폭탄 위에 누워 계십니까? 오늘 판도라는 2030 세대의 꿈을 갉아먹고 끝내 목숨까지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세 사기의 잔혹한 실체를 엽니다. 현관문에 붙은 빨간 딱지, 법원에서 날아온 경매 통지서. 남의 일 같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권 빌라촌 어딘가에서 20대 사회초년생이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부부가 받아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세 사기라고 부르는 이 사건들은 단순한 사기 범죄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이 방조한 사회적 타살이자 청년 세대를 정밀 타격한 경제적 학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무려 70% 이상이 20대와 30대입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왜 하필 청년일까요? 이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멍청해서 당했을까요? 천만에요.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실하게, 가장 치열하게 정보를 찾고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대박을 노린 게 아닙니다. 그저 월세 아껴서 돈 좀 모아보자, 결혼하려면 전세집은 있어야지 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꿈을 꿨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꼼꼼히 안 따져봐서 당한 거 아니냐. 등기부등본은 팠어야지. 정말 잔인하고 무식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꼼꼼해도 작정하고 설계된 사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흔한 그러나 소름 끼치는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5년차 직장인 29살 김대리가 있습니다. 그는 꼼꼼한 성격입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서 을구에 빛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혹시 모르니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해서 잔금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변경 금지라는 문구까지 계약서에 박았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자마자 주민센터로 달려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김대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해. 내 돈은 안전해. 하지만 정확히 1년 뒤 김대리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보증금 2억 원은 전액 증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대리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그날 집주인은 바지 사장에게 집을 팔아 넘겼거나 몰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서 법의 맹점이 드러납니다. 김대리의 대항력, 즉 내 돈을 지킬 권리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매매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으면 그 효력은 당일 즉시 발생합니다. 이 몇 시간의 시차. 바로 이마의 시간을 노리고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짐을 풀고 짜장면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집을 담보로 돈을 챙겨 달아납니다. 공인중개사는 몰랐을까요? 집주인은 악마였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김대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자체가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닙니다. 국가가 방치한 제도적 살인입니다. 더 기막힌 건 이 모든 과정에 전문가들이 가담했다는 겁니다. 시세를 조작하는 감정평가사, 수수료에 눈이 멀어 깡통 전세를 안전한 매물로 둔갑시킨 공인중개사, 그리고 명의만 빌려준 노숙자 바지 사장까지.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구하러 간 게 아니라 하이에나 떼가 입을 벌리고 있는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잘 좀 알아보고 하지. 이 말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칼날입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전세 사라라며 전세 자금 대출을 무제한으로 풀어줬습니다. 은행은 묻지마 대출로 이자 장사를 했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값보다 비싼 전세금에도 보증을 서줬습니다. 전세가율 100%가 넘는 깡통주택이 양산되도록 판을 깔아준 건 명백히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부동산 호황이라며 뒷짐지고 있다가 거품이 꺼지고 폭탄이 터지자 이제 와서 사인 간의 거래라며 선을 긋습니다. 피해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까요? 사기를 당하면 단순히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이 말살됩니다.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2030 세대는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이 낙인은 취업을 막고 결혼을 막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결국 낮에는 일용직을 뛰고 밤에는 배달을 하며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현대판 노예로 전락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특별법은 어떻습니까?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생색내기용이라고 절규합니다. 우선 매수권을 줄 테니 그 집을 내가 사라는 대책. 돈이 떼어서 땡전 한 푼 없는 사람들에게 또 빚을 내서 그 썩은 동아줄 같은 집을 떠안으라는 게 대책입니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재정 부담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쓰겠다는 방안도 감정가와 현실의 괴리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피해자들은 거지 취급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낸 내 돈,
국가 시스템을 믿고 맡긴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의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피해자가 전세 대출 연장을 읍수할 때 은행 창구 직원은 매뉴얼대로 말합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신용대출로 전환하시면 금리가 오릅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은행은 이자 장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국가가 면허를 준 공인중개사를 믿었고 국가가 운영하는 등기소를 믿었고 정부가 장려한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지니 책임지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이죠. 청년들이 왜 결혼을 포기하고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단순히 살기 팍팍해서가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다는 불신이 뼛속까지 박혔기 때문입니다. 주거의 안정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누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 사기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한 세대의 희망을 거세해버린 사건입니다. 지금도 어플을 켜고 전세를 알아보는 여러분, 제발 멈추십시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집주인의 국세 완납 증명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전세 제도 하에서는 그 무엇도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세는 운 안 좋으면 떼이는 돈이라는 인식이 퍼진 지금 월세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청년들이 왜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서에는 한결같이 나라에 대한 원망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수백 채 빌라를 굴리는 투기판이었겠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목숨이 달린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판도라는 기억하겠습니다. 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피눈물을. 그리고 끝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전 재산이 털려나가는데도 뒷짐지고 있는 국가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말입니다. 꿈 대신 빚만 남은 잔혹한 세상,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판도라였습니다.